안녕하세요. 저희 코리안 DCR 포럼 5월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기쁘게도 완전히 이제 한국어로 진행하는 첫 번째 세션이 되겠습니다. 보다 이제 풍부한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뭐 참석해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보안 문제로 이제 줌 웨비나를 보안 관리를 하고 있어서 받으신 주소로 접속을 하셔야 하고요. 패널리스트와 참가자가 일단 기능이 구분되어 있어서 화면에는 패널리스트만 보이게 됩니다. 세션은 60분간 진행을 하게 되고 영상은 이렇게 녹화하고 또 유튜브, DCR 유튜브에 게시가 되니 이거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름을 가능한 다 써주시고 중간에 청중께서 질문이 있으시면 손들게 해주시면 저희가 토론자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는 현재는 그 패널이 아닌 경우에는 음소거가 되어 있고 비디오도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하실 때 활성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패널 같은 경우는 이제 패널리스트로 참석하시게 될 때 비디오가 온 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 그 어려운 시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저희 패널리스트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그 외국인 참석자들이 아직은 조인을 안 하셨는데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캡션 기능을 사용하시면 트랜스레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If the foreign attendants want to hear this panel discussion, you can on the caption, you can see the translation by text. 네, 패널리스트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세 분의 패널을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박지원 교수님, 또 분당서울대학교 오은건 교수님, 그리고 계명대학교 배성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세 분 모두 그 라테랄 로드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논문을 최근에 그 연구를 구상하신다든지 이전에 연구를 하셨던 굉장히 그 조예가 깊은 분들을 모셨고 재미있는 토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박지원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병원의 박지원입니다. 오늘 좀 논문의 좋은 내용들 또 김혜진 교수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실 텐데요. 좋은 토론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건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분당서울대병원 오은권입니다. 이렇게 명망 있는 포럼에 초대돼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발표 듣고 활발한 토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성욱 교수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피커가 꺼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성욱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아주 훌륭한 논문과 함께 또 자리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혜진 교수님 논문 사실 대충 읽었다가 오늘 아주 최근에 또 면밀하게 읽었는데 놀라운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즐겁고 흥미 있고 깊이 있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 경북대학교 김혜진 교수님 모셨는데요. 경력이 사실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자 중에 한 분이시고요. 제가 미처 다 실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몇 가지만 이 경력을 뽑아서 가져왔는데요. 정말 이제 뭐 달리 설명드릴 말이 필요할까요? 그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논문 많이 쓰셨지만 역시 라테랄 로드에 대해서는 이분만큼 잘하는 분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DCR 작년에 실렸던 논문 중에서 Sequential lateral lymphatic metastasis shows similar oncologic outcomes to avoid spread in advanced rectal cancer. after preoperative chemoradiotherapy라는 제목의 논문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논문 진행하기 전에 먼저 오늘 스페셜 게스트 김혜진 교수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고 논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경북의대 김혜진입니다. 이렇게 여러 좋은 논문들 중에서 이렇게 DCR 포럼에 제 연구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박인달 교수님과 그리고 DCR 에디터 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라테랄 로드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연구자가 현재 아주 관심 깊게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연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부분 그리고 제가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논문 다들 읽어보셨겠지만, 김혜진 교수 저자께 직접 듣는 저자 직감으로 이제 논문 먼저 서머리 듣고, 그다음에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논문에 대해서 썸머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현재까지 렉탈 캔서에서는 그 라테랄 림페틱 드레이니지로 인해서 그 라테랄 림프 노드 메타스타시스가 발생한다까지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로코 리지널 디지즈인가 아니면 시스테믹 디지즈인가 하는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 의문에 대한 문헌을 찾아보았을 때 일본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펠빅 노드 파지티브는 노드 개수를 기반으로 한 N2 디지즈와 비슷한 서바이벌을 보여서 로코 리지널 디지즈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된 논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연구에서는 그 프리옵 CCRT를 받은 환자가 단지 6%만 포함이 됐고 대부분 프로필락틱 노드 다이섹션을 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프리옵 CRT 후에는 노드 개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드 개수 이외에도 노드의 로케이션에 따른 서바이벌을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펠빅 노드 메타가 CRT 후에도 메타스타틱 디지즈인지 아니면 로코 리지널 디지즈의 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TME만 받은 환자와 서스피셔스 노드가 있어서 펠빅 노드 디섹션을 추가로 시행한 환자들의 온콜로직 아웃컴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펠빅 노드가 리지널 디지즈라면 어디에 위치한 메조렉탈 노드와 상응한 온콜로직 아웃컴을 가지는지도 분석을 하였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이니셜 MRI에서 T3 이상 MRF 인베이전이 의심되는 미드 또는 로우 렉탈 캔서 환자에서는 이 연구에서는 롱코스 CRT를 시행한 후에 큐라티브 리섹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5mm 이상의 그러한 펠빅 노드 메타스타시스가 의심이 된다면 롱코스 CRT를 시행하였고 리스판스와 관계없이 TME와 펠빅 노드 디섹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프리옵 CRT를 받고 큐라티브 리섹션을 받은 616명의 환자들 중에서 스테이지 4를 제외하고 TME를 받은 360명의 환자와 TME와 펠빅 노드 디섹션을 받은 160명의 환자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남자 환자와 로우 렉탈 캔서 환자가 양 그룹 모두에서 도미넌트였습니다. ISR과 APR 레이트가 펠빅 노드 그룹에서 많았으며 패솔로직 T3 이상, 림페틱, 바스큘라, 그리고 페리뉴랄 인베이전 레이트도 펠빅 노드 그룹에서 의미 있게 높았습니다. 메디안 팔로업은 47개월이었고 3년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은 76%, 74%, 3년 오버럴 서바이벌은 90% 이상으로 양 그룹에서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의 로케이션에 따라서 분석을 하였을 때 먼저 TME 그룹에서 토탈 림프노드 메타스타틱 레이트는 26.9%였고 그중에 페리렉탈 노드 파지티브만 있는 경우가 17%, 인터미디에이트 노드 파지티브는 8.1%, 에피칼에 1.9%의 파지티브 노드가 위치하였습니다. 펠빅 노드 그룹을 살펴보면 토탈 파지티브 레이트는 44.4%였고 펠빅 노드 메타스타틱 레이트는 32.5%였습니다. 이 중에 메조렉탈 노드 파지티브 없이 펠빅 노드만 파지티브인 경우가 10.6%였고 페리렉탈 노드 파지티브는 23.8%, 인터미디에이트는 6.3, 에피칼 노드는 3.8%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하시면 이게 요 다음 겁니다. 그래서 어, TME 그룹을 이제 노드 메타의 로케이션에 따라서 분류하였을 때 노드 네거티브 그룹이 가장 페이버러블한 결과를 보였고 페리렉탈, 인터미디에이트, 에피칼 순으로 낮은 서바이벌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서바이벌 커브에 페빅 노드 그룹을 대입을 한다면 페빅 노드 네거티브는 TME N0 그룹 그리고 페빅 노드 파지티브 그룹은 페리렉탈 노드 그룹과 비슷한 서바이벌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그룹보다는 마지널하게 좋은 서바이벌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페빅 노드 그룹을 세분화하였는데 페빅 노드는 네거티브이면서 메조렉탈 노드 파지티브에 따라서 네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페빅 노드 파지티브 그룹은 위치에 따라서 인터널 그리고 옵츄레이터 노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인터널 일리앙 노드 파지티브 그룹은 TME 그룹의 페리렉탈 노드 파지티브, 펠빅 노드 그룹에서는 펠빅 노드는 네거티브지만 페리렉탈 노드 파지티브인 그룹과 비슷해서 인터널 일리앙 노드 파지티브는 페리렉탈 노드 파지티브와 비슷한 서바이벌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옵츄레이터 노드 파지티브 그룹은 인터미디에이트 노드 파지티브 그룹과 비슷한 서바이벌을 하지만 에피칼 노드 파지티브보다는 페이버러블한 그런 서바이벌을 나타내었습니다. 전체 환자에서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의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구하였을 때 로우 투머 로케이션 그리고 술전의 높은 CA99 프록시말 메조렉탈 노드 파지티브 즉 인터미디에이트나 에피칼 노드 파지티브 CRN 파지티브가 의미 있는 인자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펠빅 노드 디섹션을 받은 160명의 환자의 서바이벌을 분석하였을 때 펠빅 노드 파지티브 레이트는 32.5%였고 노드 파지티브에 따른 전체적인 서바이벌의 차이는 없었지만 펠빅 노드 메타가 있는 환자에서는 없는 환자에 비해서 로컬 리커런스는 많았지만 디스턴트 리커런스는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펠빅 노드 그룹의 환자에서 디지즈 리커런스의 프로그노스틱 팩터를 분석하였을 때 한쪽에 하베스트된 펠빅 노드 개수가 8개 미만일 때 리커런스 레이트가 높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베스트 노드 개수를 8개를 기준으로 서바이벌 커브를 그려보았을 때 8개 이상에서 좋은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을 보였고 이는 로컬 그리고 디스턴트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바이벌에 따른 노드를 그룹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조렉탈 노드의 페리콜링 노드는 라테랄 사이드의 인터널 일리앙 노드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는 리즈널 디지즈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조렉탈의 인터미디에이트 그룹은 라테랄 사이드의 옵트레이터 노드 그룹과 비슷한 서바이벌을 보이며 이는 존2로 인터미디에이트 노드 그룹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를 벗어난 IMA 주변의 에피칼 노드나 파라에어틱 노드 또는 라테랄을 통한 커먼 일리악이나 파라에어틱 노드 그룹은 아마 시스테믹 디지즈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가설을 결국은 이제 정리를 했을 때에 시퀀셜하게 이제 이게 어디까지 리지널이고 어디까지는 시스테믹이라고 봐야 된다는 그런 이제 가설을 풀어주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 일단은 전통적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주목했던 건 이게 전통적으로 림프노드 넘버 베이스에 그 스테이징을 전혀 포함하지 않고 이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로케이션 베이스로 이제 봐가시면서 그래서 이제 시퀀셜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궁금한 게 이제 이렇게 봤을 때에 넘버 베이스의 기존 스테이징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넘버 베이스로 했을 때도 실은 이전에 그
BJS 오픈에 나왔던 그 일본 그룹의 연구를 보면 이게 노드 그룹은 N0와 N2 사이에 이렇게 위치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결과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다르게 풀고 싶었던 이유는 이제 RT를 하고 나서는 이제 노드 개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서 실제로 노드 개수에다가 로케이션을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정확한 이런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베이스로 이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 그 패널 선생님들께서 또 디스커션 하실 만한 포인트 있으면 지금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박전입니다. 아까 박인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 N1, N2 비교하는 게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이 저도 있었는데요. 혹시 이제 그 인터나 일리악 림프노드 이제 메타가 일본 그룹에서는 이제 N2하고 비슷하다라고 아마 앞에 서론에도 적어 주셨는데 이게 그 RT 하고 난 다음에 CRT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나 일리아 메타는 N1에 가까울지 N2에 가까울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 그룹은 RT를 안 하는 그룹인데 CRT를 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라테랄 로드 파지티브라는 건 좀 더 독한 놈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이 N1, N2에서 좀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게 좀 하나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분석을 했을 때, 인터널 일리학은 N1에 거의 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고, 옵트레이터 노드 그룹도, N2와 비슷하긴 했는데,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N2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실 텐데요. 보기에 사실 옵트레이터 노드 포지티브 환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숫자가 10명 정도였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전체 디지즈 프리 서바이벌 커브를 봤을 때에 그 에이피칼 로드하고 같이 내려가면서 한 50% 정도였던 걸로 그렇게 그림이 정확히 볼 때는 그 정도로 이게 보여지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제가 그냥 언뜻 숫자로만 받은 임프레션으로는 그냥 디스턴트 메타스타시스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까지 내려가는 게 3년 정도부터 이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는 리버 메타스타시스, 리섹터블 리버 메타스타시스 보통 저희가 하나부터 세 개까지를 리섹터블 리버 메타스타시스에 그냥 뭐 비교적 예후가 괜찮은 거라고 봤을 때에 혹시 그렇게 이제 비교를 어 해보신 적이 있는지 이제 뭐 옵트레이터 노드에 대해서 지금 N2 정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디지 프리 서바이벌을 이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긴 하거든요. 그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 부분은 저도 좀 고민을 실은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음, 이게 인터널 일리학이 있고 그다음에 옵트레이터가 있는데 왜 이렇게 인터널 일리학에 비해서 옵트레이터가 상당 같은 펠빅 사이드 월에 실은 거의 뭐 동일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거는 좀 페리렉탈과 비슷하고 이거는 페리렉탈을 벗어난 그런 서바이벌을 보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라테랄 사이드, 그러니까 펠빅 드레이니지를 하면서 가장 먼저 거치는 곳이 일단은 디스털 인터널 일리악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가 이제 센티넬 로드가 보통 놓인다라고 말을 하는, 그러니까 바로 딱 드레이니지가 됐을 때의 부분이 실은 가장 먼저가 디스탈 인터널 일리악 노드 그룹인 것 같고 그 그룹을 거쳐서 실은 저희가 지금 이 연구에서는 실은 인터널 일리악이라고만 그냥 했지 인터널 일리악 디스탈 프록시마를 나누진 않았지만 이렇게 디스탈을 통해서 이제 인터널 일리아를 가든 옵트레이터를 가든 이거는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로 노드 메타가 가는 거고 이제 그 이상으로 가면 커먼 일리악이나 파라에오틱으로 가는 거는 이제 시스테믹 디지즈가 아닌가 하는 그런 제 나름의 그런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실제로 디지 프리 서바이벌에서 그러니까 노드 파지티브 그룹이
파지티브가 대부분 4분의 3 이상이 인터널 일리아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옵트레이터 노드 파지티브만 따지면 실은 이 서바이벌 커브를 그리는 것 자체가 좀 통계학적으로 실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에피칼 노드 그룹과는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보여서 아마 시스테믹 디지즈로 가는 그 중간 단계가 아닌가 요런 제 나름의 그런 결론을 내리고 논문을 썼던 것 같습니다. 일단 김혜진 교수님 지금 이 논문은 그 반응과 무관하게 라테랄 펠빅 로드 다이세션을 했던 경우인데요. 오은건 교수님께서 아마 최근에 또 이제 이런 반응이 좋았던 환자들에 대해서 이 콜렉티드 데이터에 대해서를 이제 분석하신 재밌는 결과를 또 엠바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뭐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지금은 이제 반응과 사실 무관하게 나온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PCRT의 반응을 생각해서 요거를 이제 다이섹션을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런 또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신지요? 예, 지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먼저 좀 궁금한 거 좀 몇 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럼요. 첫 번째는 그 LPND 군이 CRM 포지티비티가 조금 높게 나오더라고요. 테이블 1에서. 그거는 왜 그럴까요? TME는 똑같은 TME일 텐데. 페빅 노드 그룹이 보면 CRM 파지티브도 그러니까 통계학적으로 의미는 없지만 좀 높고 그 다음에 T3 이상도 좀 높고 그 다음에 림포바스큘라 인베이전이나 페리뉴랄 인베이전 레이트도 조금씩 다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튜머 자체는 TME 그룹과 비교해서 좀 더 어드밴스드된 튜머 그룹이 더 많았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두 번째는 그 그룹을 나누실 때 인터널 일리아하고 옵츄레이터를 했는데 두 개가 모두 포지티브인 거는 옵츄레이터로 그룹핑을 하셨을까요? 네, 모두 이제 저희 가설 자체가 옵트레이터는 인터널 일리학 다음이라고 일단 생각을 가져갔다. 했기 때문에 네, 그 두 개가 다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일단은 옵트레이터 그룹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론에 의하면 인터널 일리아 센티넬에서 고여 있다가 어떤 환자는 옵츄레이터로 가고 어떤 환자는 시스테믹으로 갈 수 있다. 파라오틱을 따라서 그런 음, 그런 그렇지는 말씀인가요? 않고요. 그렇지는 저희가 않고. 이제 네, 어버드로 가는 이제 메조렉탈 노드의 림페틱 드레이니지를 보면 이제 페리렉탈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에이트를 통해서 이제 에피칼로 올라간다. 이런 가설처럼 저희는 가장 이제 페리렉탈에 해당하는 게 디스탈 인터널 일리학이고 그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에 해당하는 게 옵트레이터나 아니면 뭐 프록시말 인터 일리학 그러니까 옵트레이터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시스테믹으로 커먼 일리학이나 파라에오틱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옵츄레이터까지 가야 시스테믹 찬스가 더 높아진다. 그 말씀인가요? 어, 그게 루트 음, 제가 뭘 묻고 싶어 하시는지 정확하게 잘 그게 안 되는. 네, 인터널 일리학이 포지티브고 네, 그다음에 옵츄레이터가 동시에 포지티브인 군이 시스테믹 리커의 네. 찬스가 더 높을 거다는 말씀. 그렇죠, 선생님. 네. 그게 네. 루트에 있어서 더 많이 가니까 그쪽으로 갈 확률은 더 높지만, 네, 뭐. 네. 선생님, 그리고 하베스트 노드가 8개 미만이 네. 서바이벌이 좀, 로컬 리커 리스크가 좀 높다고 그런 리절트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수술할 때 좀 놓쳤던 노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음, 네, 저희가 이제 노드 개수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본 이유는 그러니까 라테럴 노드 다이섹션을 하는데 러닝 커브를 극복을 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어떤 거를 기준을 삼아야 될 때 뭐 수술 시간이나 그다음에 블러드 로스 뭐 이런 것도 잡을 수 있지만 온콜로직하게 내 수술이 진짜 모든 거를 컴플리트하게 이 펠빅 노드를 다 제거를 했다 하는 측면을 볼 때 뭘 봐야 할까에 대한 실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에서
그 러닝 커브를 한번 구해봤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러닝 커브를 구했을 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노드 개수의 증가가 러닝 커브의 극복에 가장 좀 그거를 바탕으로 러닝 커브를 나눴을 때 가장 좀 이렇게 그 페이지를 정확하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닝 커브가 극복이 되고 이게 그 술기 습득이 잘 될수록 노드 개수가 많아지는 거를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러한 그 라테랄 로드를 컴플리트하게 제거를 했다. 이러한 지표의 하나로 이제 노드 개수를 생각을 했는 거고, 그래서 노드의 개수가 평균이 8.3개였습니다. 그래서 8개를 기준으로 이렇게 거기에 따른 컴플리트니스에 따른 그런 서바이벌 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뭐 개수가 다 컴플리트니스를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저희가 스테이지 3에서도 보면 노드 개수가 전체적인 노드 개수가 하베스팅이 많을수록 뭐 서바이벌이 좋다 하는 그런 거에 게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성욱 교수님. 네, 배송입니다. 너무 재밌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좀 재밌던 부분은 피겨 3에서 보시면은 그 펠빅노드 군에서 다이섹션을 했는데 림프노드가 이제 네거티브 나오신 분들 하고 TME를 했는데 노드 네거티브 한 분들, 그러니까 피겨에서 제일 위에 있는 두 분이 이게 이제 서바이벌이 이제 같은 걸로 나왔는데, 근데 우리가 그래도 그러니까 CRT 하기 전에 펠빅 로드가 어느 정도 이제 크라이테리아에서 의심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했던 그런 환자분들인데, 결론적으로 CRT를 하고 컴플리트 리그레션이 왔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이미지에서만 의심됐지만 사실은 네거티브인 환자들도 섞여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환자분들이 되게 그 서바이벌이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김혜진 교수님 논문에서는 이게 이제 아주 그 얼리 그런 프로스틱 마커로, 그러니까 반응이 좋은 거를 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을 적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늘 저희가 이제 경북대에서는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만 CRT 하기 전에 그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늘 사실 좀 한 번씩 고민되는 거는, CRT를 했는데 CRT 하기 전에 라테랄 펠빅 노드가 커져 있었는데 CRT 하고 났더니 그 실행치가 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교수님의 그런 이 결과들을 비춰보면 이렇게 거의 실행치 다 된 보이는 그런 환자분들은 라테랄 펠빅 노드 다이섹션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런 그 크라이테리아를 만든 데까지 이제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따른 또 연구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프리트리트먼트에서 커져 있었지만 그 CRT 후에 만약에 리스판스가 좋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런 환자에서는 펠빅 노드 디섹션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초기의 연구를 보면 여전히 퍼시스턴트하게 계속 커져 있는 노드에 대해서만 저희가 펠빅 노드 다이섹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이고 다시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이렇게 작았던 환자에서 다시 그러니까 리그로스가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좀 목격을 했고,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 전체 없어졌다 하지만 다시 리그로스를 하는 퍼센트지가 약 한 15%에서 20% 사이인 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셀비지 서저리를 하러 들어갔을 때 보면 실제로 그렇게 수술이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어,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그렇다면 15% 정도지만 우리가 미리 노드가 커져 있었다면 리스판스에는 관련 없이
그냥 수술하는 게 더 좋겠다, 더 서바이벌도 좋고, 그다음에 이게 더 피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은 그 크라이테리아를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면 처음에 이제 MRI 상에서 보면 노드가 뭐 커져 있다고 다 포지티브는 아닐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튜머나 전체적인 모양이 실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MRI에서 뭐 튜머가 완전히 오른쪽에 있는데 왼쪽에 큰 노드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없어졌을 때는 실은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뭐 좀 지켜본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튜머가 어그레시브하고 양쪽에 뭐 EMVI도 보이면서 노드가 있다가 적어졌다 하면, 그런 경우에서는 뭐 반드시 저희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저희가 크라이테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니 저희는 이제 프리 트리트먼트만 기준으로 한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조금의 변화들은 있을 수 있겠고, 저희의 그런 크라이테리아가 만들어진 배경에는 어, 완전 리스판스가 좋게 보였지만 리그로스 하는 그룹이 그 환자가 약 15%에서 20% 있었기 때문에 이런 크라이테리아를 지금과 같이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교수님 연구 뭐 팬이기 때문에 얼추 이제 뭐 알긴 아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패빅로도 약간 좀 그 저희 최근에 트렌드 중 약간 웨이트앤시가 좀 웨이트앤시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리스판스가 있는 분은 리로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다른 리스크 팩터가 없고 거의 다 이게 그 영상학적으로 MRI에서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림프노드에서 조금 내가 렉탈 프라이머리 투머처럼 좀 웨이트 앤 시의 개념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늘 고민인데, 저는 에비던스 없어서 교수님 너무 경험 많으시니까 혹시 다 이렇게 그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노드들에 대한 어떤 그 옵저베이셔널 그런 데이터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는 다 떼기 다 때문에 하니까 실은 그렇게. 거기에 대한 건 없지만, 옵저베이션 했을 때 저희가 리커런스가 15에서 20% 정도였기 때문에 네, 저희는 일단 프리 트리트먼트 MRI를 기준으로 저희는 지금 프랙티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혹시 다른 기관은 어떠세요? 박지원 교수님은 기준을 어떻게 삼으시나요? 어, 사실 뭐 저쪽 경북대처럼 이제 처음에 보였으면은 좀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프리트리트먼트에 커져 있으면은 수술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아까 말씀 1드가 사실 이제 뭐 15% 20%면 10명 수술하면은 뭐 많아봐야 두세 명 나오는, 그러니까 두 명 정도 나오는 이제 수준이니까 대부분 이제 안 나오면은 이거 뭐 괜히 했나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하게 되는데,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 뭐 T1 캔서에서 림프노드 메타스타시스 저희가 한 15% 20% 되면은 수술 레코멘데이션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뭐 이것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수술 시간도 길고 이제 힘드니까 사실은 이제 참 사전들이 웬만하면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얼리 캔서에서 수술을 권유하는 거는 그게 이제 로컬 디지즈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경북대에서도 라테랄 로드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N1, N2에 속하는 그 로컬 디지즈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긴 한데요. 이게 배성욱 교수님은 그럼 기준을 지금 어떻게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라테랄 로드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저희도 음. 워낙 이제 경북대에 이제 배운 게 많다 보니 CRT 하기 전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아직 경험이 많지 않지만은 다 거의 토탈 리그레션이 됐다고 보면, 어차피 예후가 좋은 걸로 이미 많지는 않지만은 몇몇 데이터, 김혜정 교수 데이터 포함해서 토탈 리그레션은 조금 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은광 교수님 어떠세요? 특히 반응 좋은 환자분에 대해서라든지 기준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 반응이 없는 환자, 퍼시스턴트 환자는 뭐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 박인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리스폰스가 있는 환자를 어떻게 할 거냐가 참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저희처럼 수술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하는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뭐, TME라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을 한 다음에 또 그걸 또 해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수가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보상을 못 받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할 필요가 있나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멀티센터로 데이터를 모아서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경북대 데이터도 같이 해서 했더니 지금 논문 쓰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서바이벌은 두 분이 차이가 없게 나오더라고요. DFS하고 오버올 서바이벌은 차이가 없고 김혜진 교수님은 뭐 15% 로컬 리커, 라테랄 리커 말씀이신가요? 네. TME군에서. 근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그래서 대충 비슷하게 나와서 옵서베이션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나 배성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안 보이는 노드, 완전 이거 뭐 4mm나 3mm 정도로 좀 보더라인 리스폰스가 있는 것보다는 거의 토탈 리그레션이 됐다고 하는 군은 옵서베이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김혜진 교수님 지금 라테랄 펠빅 노드의 그 퍼스티비티가 32.5%예요. 제 네. 생각에는 이게 그 반응에 관계없이 했다고 했으면 상당히 포지티비티가 높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러닝 커브라든지 정말 다 긁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혹시 따로 혹시 분석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반응이 있던 군 없던 군을 나누었을 때 그 포지티비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퍼시스턴트한 경우에는 파스티비티가 뭐 50% 이상이었던 것 같고 네네. 좀 네, 낮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았던 것 같은데 네네. 네, 확실히 차이는 있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저희라고 하긴 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프리 프리 트리트먼트 때 그 컷덩구는 이제 다 했었는데 일드가 너무 낮아가지고 그렇게까지 포지티비티가 높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선별적으로 해야 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죠. 그 기준을 잡기가 좀 쉽지 않고, 김혜진 교수님 말씀에 되게 공감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다시 수술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에 공감해서, 아, 그럴 바에야 그냥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 굉장히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라테랄 노드를 이제 하려고 조금 이렇게 약간 깔짝깔짝 샘플링처럼 했으면 그거는 정말 헬이고, 차라리 안 하거나, 그죠? 안 하거나, 아니면은 다 하거나,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보는 관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김혜진 교수님 이 논문을 보고, 아, 옵투레이터는 시스템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는 뭐 갈 필요도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체 중에, 이 뗀 환자 중에 옵투레이터 노드 퍼스티비티는 이게 지금 한 5%가 안 되는 정도이니까요. 16분의 1이니까. 뭐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까지 다 하는 게 뭐 맞나? 일드가 있나? 조금 더 득이 있나? 이런 약간 고민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풀폭스 베이스드 케모세라피를 보니까 40% 정도 양쪽에 이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PCRT하고 이제 케모세라피 에이전트가 이렇게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디까지 로컬이고 어디까지 시스테믹이고 이거를 진짜 이렇게 뭐 정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테랄 로드를 김혜진 교수님은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로컬이라는 걸 논문으로도 밝혀주셨고 박정 교수님은 이 로컬 디지즈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모르겠어요. 뭐, 사실 저희가 그, 저기, 에이피카는 아니더 인터미디에이트까지는 사실은 로컬로 좀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은, 옵트레이트까지도 사실은 그냥 로컬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김민수 선생님 논문에 따르면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네네. 전 논문을 보면서요. 네네. 그래서 아마 라테로드가 보이면 이 논문을 제 생각하면 좀 적극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판스 있는 그룹에서 여기 보면 이제 노드가 결국은 없는 그룹은 사실은 뭐 어떻게든 예후가 좋을 건데 이제
셀렉션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케이스들을 좀 어떻게든 좀 피할 수 있는, 해야 될 케이스는 잘 찾는,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긴 했어요. 배경 교수님은 어디까지를 로컬로 보십니까? 예,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로컬, 리저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옵츄레이터는 좀 시스템이 좀 가깝지 않나. 거의 리버는 음, 아니지만은 음, 좀 시스템이 가깝다. 전체적이라는 거는 이제 인터널 네, 인력 맞습니다. 체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반응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퍼시스턴트한 그 CRP 반응이 없는 그 림프노들이 사실은 결국 제 생각에는 그 예후에 좀 더 강력한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공건 쌤은 어디까지를 로컬로 보십니까? 경기도까지 로컬로 보는데 아까 박인재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리스폰스가 있는 환자에서 패솔로지 포지티비티는 저희가 해보니까 8%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다기관 6개 기관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살짝 말씀하셨지만 이 TNT 시대가 됐잖아요. TNT 시대가 돼서 네오주번출 키모까지 하는 시대가 됐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김현진 교수님한테 묻고 싶어요. TNT 하는 환자는 저도 어떻게 할 그게 거냐? 궁금했습니다. 앞으로 TNT 시대가 올 건데, TNT 시대에는 이거 라테랄 로드를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게 저도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너무 읽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거를 저한테. 저도 실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뭐, 지금 다 수술을 안 하고, 이제 뭐, 왓츠 메인 쪽으로, 그게 마치 그걸 안 하면 약간 뭐, 라텔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TME를 하면 뭔가 좀 길티를 느껴야 하나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어떠한 에비던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라텔로드 파지티브가 의심이 되는 서스피셔스 그룹에서 컨솔리데이션 케모를 했더니 서바이벌이 더 좋더라 하는 그런 그 연구는 뭐 고니시 선생님 했던 그 연구도 그렇고 그런 연구들은 한두 개 있는 것 같은데 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뭐 저희가 이제 에비던스를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옵스레이터 노드 그룹에 대해서도 시스테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은 라테랄 노드 다이섹션을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옵스레이터 노드 그룹은 저희가 쉽게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제일 컴플리케이션도 많이 생기고 내가 진짜 했을 때 좀 이거 어렵다. 여기서 좀 이제 좀 그만해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실은 또 인터널 일리학 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또 디스탈까지 들어가면 뭐 혈관도 막 여기서 거기서 이렇게 노드 티슈도 별로 없는 데다가 또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스톡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많고 해서 어 만약에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실은 옵트레이터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디스탈 인터널까지 내가 어떻게 이거를 잘 절제를 할 건가 진짜 로컬 디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절제를 해서 다 큐라티브하게 라디칼하게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조금 더 저는 고민을 지금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 말씀 중에 청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손 들어주시면 그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그 약간 좀 조금 다른 관점인데 사실 라테랄 로드 다이섹션을 하면 그 부분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기로 마음 먹으면 일단 다 떼는 거고 아닌 마음을 안 먹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김혜주 쌤하고 어떻게 같은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라테랄 로드가 하일리 서스피셔스한 환자 자체는 와첸웨이트를 타겟으로 갈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애초에 그런 환자를 와첸웨이트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목표를 가지고 그런 치료를 간다는 거는 조금 왜냐하면 라테랄 로드 자체가 이게 아직 로컬인지 시스테믹인지에 대한 완전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인터널 일리학 정도는 로컬일 것이다. 라고 많이 얘기가 되어 있지만 아직 뭐 정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라테랄 로드가 정말 하일리 서스피셔스하다고 하면 그 환자는 이제 마체누잇을 생각하면서 치료를
하지는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왓츠앤웨이스를 할 때에 뭐 우연 반응이라기보다 이 왓츠앤웨이스를 이제 목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맞는 방향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럴 때 라테랄 로드가 뭐 그런 경우는 글쎄, 그리고 왓츠앤웨이스를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고민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뗄 건가 말 건가라는 거는 좀 완전히 이거는 이제 철학적인, 이게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수술이 번거롭고 안 번거롭고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정말 베니핏이 있냐 없냐라는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니까, 이게 이제 뭐 수술하고 해도 별 베니핏이 없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또 안 했을 때 이게 이제 라테랄 리커런스가 된다거나 이러면 그것 또한 이제 괴로운 일이니까, 항상 그 사이에서 좀 줄을 탄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조금 나는 청주, 번외이긴 예, 네네. 한데요. 네네. 제가 좀 네.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선생님들이 이제 그 라테알로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부위에 따로 부스팅을 좀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추가적인 부스팅을 좀 RT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를 들면 라테로드를 좀 스킵하는 면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지,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 논문에는 자세하게 뭐 부스팅 그쪽 했다 안 했다 얘기가 없어서 아마 그냥 프라이머리 튜머 위주로 해서 아마 CCRT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라테로드가 있다는 부위에 좀 추가적으로 RT를 더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 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연구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구의 대상의 환자들은 그냥 프라이머리 튜머만 했던 환자들입니다. 근데 요새는 뭐 IT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그쪽 부분은 펠빅 노드에만 좀 부스터 RT를 좀 더 하는 쪽으로 이제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연구를 좀 진행 중이라서 나중에 그 결과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스터 RT를 하더라도 저희는 이제 프리 트리트먼트만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하고는 있습니다. 스타일티가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필드를 넓혀서 하기도 하고, 부스타일티를 하기도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반응성의 문제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종양 자체의 이제 바이올로지나 그런 부분인 거지. 청중 질문 있으시면 그 손 들어주시면 그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테랄 로즈는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예, 완전히 백투 베이직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야 할지, 뭐 이런, 항상 이제 예전에 있었던 문제를 저희가 다시 생각하고 논의하고 이런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PCRT 시작할 때 이게 이제 끝난 엔드 오브 디스커션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다시 이제 올라와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질문 좀 그러면 드려도 네네네. 다른 아직 청중 없으면 그 김현진 교수님 그 피겨 A 보시면 이제 그 원래 이제 CRT를 안 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라테랄 페빅 노드가 양성인 환자분들이 음성인 환자분보다 예후가 안 좋잖아요. CRT를 안 받은 그냥 TME 플러스 그냥 CRT 안 하고 그 라테랄 페빅 노드 다이섹션 하신 분들에 대한 데이터에서는 대개는 이제 라테랄 페빅 노드가 양성이면 음성인 환자보다 종양학적 결과가 안 좋은 걸로 보통 나오는데, 근데 이 논문에서는 이제 CRT를 받은 환자분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라테랄 페미노 다이섹션을 받았는데 노드 포지티브하고 노드 네거티브가 제가 읽었을 때는 그 통계학적 유의하지 않다고 확인했었는데 맞나요, 교수님? 전체적인 거는 차이가 없었고, 노드 네네. 파지티브 그룹에서는 로컬 리커런스는 더 많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디스턴트 메타는 차이가 없고, 네. 네. 이걸 어떻게 해석을 교수님이 디스커션 좀 쓰긴 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교수님? 그러니까 CRT에 의한 그런 효과로 봐야 되나 아니면은 라테랄 로드 다이섹션의 어떤 그 로컬 리저널한 그 뭐 트리트먼트에 대한
역할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교수님? 실은 이것만 이야기를 해도 뭐 한 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아직도 노드 파지티브가 그러니까 패빙 노드 파지티브가 노드 네거티브 그룹보다 더 서바이벌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비슷하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직 그렇게 확실하게 나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여러 결과들이 좀 상충돼서 이렇게 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제가 디스커션에 이렇게 썼던 거와 같이 이게 그 로컬 리스널 디지즈이기 때문에 파지티브 환자에서는 좀 더 많지 않은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논문하고는 실은 상관은 없지만 아까 그 노드 다이섹션 할 때 샘플링 하는 거는 이제 좀 헬이다라고 박인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러닝 커브를 처음에 극복을 못했을 때 이제 샘플링만 하고 했을 때 보니까 그때 이제 노드 파지티브 환자에서 이제 로컬 리커런스가 많이 생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그 파지티브 환자에서도 로컬 리커런스가 적어졌는데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처음에 이제 노드 다이섹션을 할 때 샘플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그 림페틱 채널을 오히려 메타스타틱인 그런 셀들이 있는 림페틱 채널을 다 이렇게 브레이킹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좀 더 로컬 리커런스가 많이 생기지 않았나.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시스테믹하게 이렇게 이 전체를 이렇게 한 덩어리로 떼는 그런 그 컨셉으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드를 떼니까 이제 로컬 리커런스는 더 줄었다. 요런 게 있어서 샘플링 하는 것보다 이제 노드 다이섹션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실은 이제 로컬 리커런스가 변하는 것을 저희가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이게 로컬 디지즈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저희가 디스커션을 그렇게 제가 풀어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중에서 더 질문 없으신가요? 굉장히 이거 복잡하고 재밌는 주제라서 2탄을 또 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은 오늘 디스커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해 주셨던 그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혜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패널로 참석해 주셨던 박지원 교수님, 그리고 배성우 교수님, 오은경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참석해 주셨던 참석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포럼은 7월 22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탄을 할까 잠깐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뭐 김혜진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희 음, 당부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인사말과 함께 그 전체적인 네. 논문의 제일 큰 메시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제 논문을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께서 다 진짜 이렇게 좀 정독으로 읽어주셨다 하는 것만으로 해도 저는 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실은 라테랄 로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원히 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서는 로컬 리지널 디지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저희는 이러한 연구를 베이스로 어, 좀 더 술기만 이제 라테랄 로드가 매일의 그런 프랙티스에서 아무 스트레스 없이 하는 그런 술기가 된다면 실은 이런 고민 없이 저희가 좀 뭐 자유롭게 하고 더 이상의 이제 논쟁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라테랄 로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10년 동안 저희가 모은 케이스가 이제 160개입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다기관의 여러 다른 환경에서의 그런 좀 데이터가 모인다면 좀 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나 논문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7월에 뵙겠습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